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흔한 여성 질환, 질염의 종류와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질병인데, 이게 이제 질염의 종류와 치료를 사실 말씀드리는 건 사실 웃기고요. 엄마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사실 어떤 증상을 갖고 오시느냐, 이게 이제, 분비물이 많아진다, 뭐, 아니면은 가렵다, 예, 냄새가 난다, 이런 증상을 갖고 병원에 오시죠. 이제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특히나 이제 임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렵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려울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많이 끓게 되죠.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손톱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피부에 이제 뭐 발진이 되고 가려움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바깥쪽에 피부에 병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외음부에 있는 병이 사실은 질 속에 있는 병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증상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 속에 있는 우리 뭐 칸디다균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균들이 염증을 만들어서 이게 분비물이 흘러나오면 바깥쪽에 있는 우리 팬티하고 접촉하는 피부 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심한 가려움증, 소양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진찰을 해보고 또 세균 검사, 진균 검사를 해보고,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가지게 되는 칸디다증. 이 임신 상태에서는 특히나 우리 정상균들이 질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억제가 되고, 그래서 외부에 병균, 진균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때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칸디다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 이제 냄새가 많이 난다, 불편하다, 잠자리 하는데 남편이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 뭐 이런 주소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럴 때 보통 검사를 해보면은 역시나 칸디다균하고는 진료실에서 보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만 가지고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분비물이나 혹은 그 냄새만 가지고도 이거는 세균성 질정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쉽게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작은 기생충, 원충류가 일으키는 성병성에 의한 질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잠자리를 하면 가족, 남편에게 옮기지 않을까, 혹은 아기한테 옮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칸디다, 또 세균성 질정, 마지막으로 원충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 더운 날, 특히나 이 밑에 꿉꿉하고 가렵고 또 신경 쓰이고 하는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병원에 오실 때 보면 이게 미리 약을 사서 충분히 복용하고 오셨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질정제를 그냥 사용을 해서 약국에 사서 자가로 사용하시고는 병원에 오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오셔갖고 어떤 질염이 해당되는지, 이 분비물이 뭐 때문인지, 심지어는 질염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비물이 되게 심한데 그 원인이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다른 중환병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이 악취가 난다든지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분비물이 많아지는 경우에 이게 과연 원인이 뭔지, 진짜 질염인지, 단순하게 약을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 잘해주셔가지고 어떤 거냐면 37주 됐는데 네. 가려워서 처방을 받긴 했는데 아가 낳을 때 영향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37주 같으면 이제 아기 낳으려고 하면은 뭐 채 한 달도 남지 않으신 분들인데, 네네. 아무래도 우리 산모들이 보면은 이 산모락 하는 특성상 여성성은 떨어지고 네. 모성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염도 그래서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칸디다 질염이나 일반 질염들이 산모들이 많이 생기고, 37세 같으면 이게 아직도 임신 중인데 아기한테 약을 쓰는 건 영향이 없을까,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산모들이 우리가 이제 먹는 약도 충분히 써서 질염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많이 꺼리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도 먹는 약보다는 뭐 질정제, 또 국소적으로 바르는 크림 이런 거 위주로 처방을 내리시고요. 실제로
국소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낫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시나 37세 정도면, 37주 정도, 죄송합니다. 37세가 아니라 네네. 37주 정도 되는 산모분 같으면은 남은 기간이 한 달 이내니까 일단은 처방을 해드리는 대로 사용을 해보시고, 이게 또 이 시기에는 또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제 막달 검사, 아기를 낳기 전에 하는 막달 검사를 하실 때 보면 이제 분비물 검사들을 주로 합니다. 분비물 검사가 개중에는 아기한테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엄마 질내에 존재한다. 이래서 분비물 검사를 한 1년 전부터는 되게 엄격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생아의 폐혈증도 예방할 수 있고, 네. 또 엄마의 건강, 질염 건강, 또 혹시나 아기한테 옮길 수 있는 병, 이런 것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보시는 병원의 원장님한테 질염에 대해서 혹은 또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균에 대해서 검사를 부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37주면은 벌써 검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약을 처방해 주셨을 건데, 만약에 잘 안 나올 때는 실제로 먹는 약을 복용한다든지, 출산 후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항생제하고 약을 많이 써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염에 유산균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참 저도 옛날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유산균을 먹었는데 이게 질염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유산균을 먹으면 입으로 해서 유산균이 내려가서 창자로 해서 그렇죠. 항문으로 나올 건데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산균들이 실제로 이 항문을 통해서 질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균들이, 유산균이 또 이 질에도 옮겨가서 정상균으로 자라면서 이 질 건강을 도와준다 그래요. 이름이 이 유산균인 것처럼 이 이제 우리 엄마들 질 속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유산균의 종류,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임신 때는 그게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임신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진료 보시는 담당 원장님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중간에 초음파만 보고 아기 크기만 볼 게 아니라 분비물이 좀 있다, 가렵다, 유산균을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비물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은 진료 가실 때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